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한투자방송입니다. 이번 방송의 주제는 일본 수출 규제 테마의 주도 업종과 종목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인 다우존스, S&P, 나스닥 모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다우존스가 27,000 이상, S&P는 3,000 이상, 나스닥은 8,000 이상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주 국내 증시도 우선은 1차적으로는 상승 흐름, 상승 가능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자체적으로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가 2차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이제 정부의 협상 시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정밀 화학, 공작 기계, 그리고 장비, 반도체 장비까지 이 규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는 WTO에 제소해서 이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겠다라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기업들 개별적으로 또 그리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대응책, 지원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론에서 지금 이 상황을 뭐 조금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조금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일본 의존도가 상당히 낮아지는 흐름, 가능성을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소재 다변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이제 일본의 빈자리를 메고 갈 것이고요. 또 우리 그 기업들 자체적으로도 이번 기회에 기존에 이제 일본에 의지하고 있던 그러한 산업과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뭐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번 일 때문에 감산에 돌입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재고도 있고 거기다가 감산까지 할 경우에는 이 기간을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릴 수 있고, 가격적으로도 그동안 재고 부담 때문에 램 가격이 하락하던 것을 상승 전환되면은 뭐 실적 면에서도 오히려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증시의 이제 방향성 면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대신에 증시의 방향성과 무관하게 어쨌든 강세를 보일 업종과 종목들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테마의 흐름은 뭐 상당히 좋게 이어질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는 지금 2050을 지지하면서 반등을 해줬는데요. 다음 주 이후에는 2100선 회복하고 이전 고점이 2150선까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2100선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2050선 이하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 700선 회복 시도를 할 것인데 700선 회복과 안착 이후에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700선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650선으로 밀리는 흐름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증시의 강세, 상승 가능성 1차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증시가 약세 흐름을 보이더라도 지금 일본 수출 규제 테마주들은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휴네시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가면요. 이 종목 지금 6월부터 7월까지 계속해서 여러 차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 상한가를 연속으로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고점을 돌파해줬고요. 이제 추격할 수 있는 자리는 다 지나갔습니다. 조정을 거치는 구간에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자리였고요. 해당 구간에서 대응하신 분들이 상승하는 동안 분할로 차익 실현을 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추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조정 구간을 기다려 보시면 되겠고, 네, 조정 구간이 나오게 되면 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테마를 살펴보면 우선 가장 이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소재 업종입니다. 어쨌든 1차적으로 가장 먼저 규제를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뭐 이 분야 시장 크기로 봤을 때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주도 업종은 이 소재 업종이다. 그리고 해당 종목들이 먼저 주도주로 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뒤로 반도체 장비, 또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 뭐 기계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그 탄소 섬유를 비롯한 추가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면 될 건데, 우선 XINC가 그러한 관점에서 지난주 강세를 보였고요. 이 회사는 과거에 삼성전자랑 탄소 나노튜브의 방열체를 개발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2,000원 이하 네크라인에서는 상당히 좋은 매집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손절가는 1,500원까지 잡고서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차로는 3,000원대 신고가까지 상승 가능성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같은 관점에서 이제 방열 소재와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 동국 RNS가 있죠. 그리고 이 종목과 함께 동국 SNC와 동국 산업에 대한 말씀을 지난 방송에서 드렸는데, 동국 RNS는 지금 조정받는 구간이 추격 자리가 되겠습니다. 3,750원 이하가 매집 구간. 손절가는 짧게 잡으면 3,000원, 길게 잡으면은 2,5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 4,000원 이상 신고가까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이 선점하고 있는 이 방열체 시장 분야에 대해서 이 동국 RNS를 비롯한 기업들의 소재가 대체할 수 있다면은 이 기업들로서도 엄청난 이 성장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뭐 규제하고 있는 소재들 우리나라에서 전혀 못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다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똑똑한 기업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동국 SNC와 산업이 같이 가고 있고요. 동국 SNC는 3,000원 이하가 매집 범위, 그리고 손절가는 전저점 2,300원, 400원대까지 잡고서 바닥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흐름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고, 동국산업은 이번에도 강세 시도를 보였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캔들 중에 하나인 윗골이 달린 장대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대량 거래량도 터졌고요. 이 수급을 소화하고 나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 더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고, 3,500원 이하가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2,750원 이하까지 잡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흐름을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이 샤노텍이 있는데요. 이 샤노텍은 동국 RNS랑 방열 소재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한 적이 있다는 부분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2,750원 이하가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2,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상승 추세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과거 이제 그래핀 테마주였던 종목들 전부 다 소재와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상보는 2,000원 이하가 매집 범위, 손절가는 1,500원 이하까지 잡은 상태에서 바닥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흐름을 예상을 해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대창은 1,700원 이하가 네크라인으로 매집 범위, 쌍바닥 W 패턴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절가는 1,300원 이하 짧게 잡으면, 길게 잡으면 1,1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우선 1차적으로 2,000원 이상 전고점 회복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크리스탈 신소재 역시도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중국주라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과의 관계 악화, 이러한 규제 문제로 이제 무역 분쟁이 생기게 되면은 중국 쪽 기업들에 대한 수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3,000원 이하가 매집 범위로, 그리고 손절가는 1,75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계속되는 상승 흐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재 기업들은 캠트로스와 웹스까지 보실 수가 있겠고요. N자형 급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1차 상승 파동은 나왔고 4,500원 이하가 추격할 수 있는 자리, 손절가는 3,25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웹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윗골이 달린 장대 음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량 거래량도 터졌고, 요거는 수급 소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000원 이하를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2,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분할로 대응을 해보시면 박스권 탈출하고 상승 추세 발생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KPX 생명과학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5,500원 이하를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3,500원까지 이제 짧게 잡으면 4,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종목 N자 급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진양폴리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이 종목 둘 다 KPX 홀딩스 계열사로 보시면 되고요. 진양폴리는 3,250원 돌파 전까지가 매집 범위가 됩니다. 손절가는 2,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큰 원형 조정 패턴이죠. 바닥을 다지고 나면은 전고점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램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N자형 급등 준비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1차 급등 이후 조정 과정 변곡점을 만들고 있고요. 6,500원 이하 전고점 돌파 전까지가 매집 구간, 손절가는 5,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ISC 같은 패턴인데 자리가 훨씬 더 낮아서 부담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만원 이하가 매집 범위, 손절가는 8,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N자형 급등의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3S 이 종목도 같은 흐름, 같은 패턴입니다. 상승 후 조정, 반대가는 변곡점에서 N자형 급등 패턴을 완성할 수 있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4,000원 이하가 매집 구간, 손절가는 2,75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이 미래산업 같은 경우도 어쨌든 반도체 테마주로 볼 수가 있고요. 현재 170원, 180원 바닥권 구간을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전저점 150원대까지 잡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상승하는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름이 비슷한 마이크로 컨텍솔과 프렌드도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차례 급등 이후 조정 거치고 변곡점을 준비하는 자리고요. 전고점이 4,500원 이하가 매집 범위, 손절가는 짧게 잡으면 3,000원, 길게 잡으면 2,500원까지 잡고 이 마이크로 컨텍솔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프렌드, 마이크로 프렌드는 6,500원 이하가 매집 범위, 손절가는 4,5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쇠경 패턴을 완성하고 손잡이 달린 컷 모양 만드는 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러셀과 후성도 보실 수 있겠고, 러셀 같은 경우는 지금 로그 차트라 변동성이 좀 작아 보이는데 그 변동성 결코 작지 않은 상황이고요. 2,750원 이하를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2,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쇠경 패턴의 완성, 손잡이 달린 컷 모양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성도 바닥에서 N자형 급등으로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9,000원 이하가 매집 범위, 손절가는 7,500원 이하까지 잡고서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오킨스 전자와 아지넥스텍까지 반도체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킨스 전자도 N자형 급등 준비하는 변곡점 자리죠. 4,500원 이하가 매집 범위, 3,250원까지 손절가 잡고서 대응을 해보실 수 있고, 아지넥스텍은 이제 막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9,000원 이하가 매집 범위고요. 손절가는 7,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상승 추세 전환한 이후에 추가적인 흐름을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소재 종목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성향에 따라서 나는 공격적으로 고점에서 추격해서 빠르게 수익 나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급등한 상태에서 조금 자리가 높은 종목들 따라가시면 되겠고, 나는 뭐 천천히 분할로 매집해서 다음 상승 흐름을 안정적으로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낮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뭐 하나 좋은 거 있다 하면은 그 한 종목에 몰빵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 종목에 분산해서 분할로 대응하시는 게 효율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한 종목에 몰빵해서 그거 하나가 잘 되면 좋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급등주가 말이 급등주지 실제로 한 차례 상승 흐름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 흐름 나오기까지 이 기간이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세력은 인내심이 길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한 종목에 넣어두고 기다리다 보면은 이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고 부담돼가지고 내동매매 하기가 쉬우시니까 그러한 관점에서도 포트폴리오 구성은 적절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다 매매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 중에서 본인의 성향과 맞는 그리고 또 본인이 인지하고 대응할 때 적절한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종목들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DNT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DNT도 N자 급등을 준비하는 자리죠. 3,500원 이하가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짧게 잡으면 3,000원 이하 길게 잡으면 2,25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다음 상승을 기다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영우 DSP 여러 차례 최근에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 이제 셀강 패턴 고점 돌파 직전까지 왔습니다. 1,500원 이하가 매집 구간이고요. 손절가는 1,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조경 패턴 완성하고 바닥 탈출하면은 좀 강한 흐름 발생할 가능성 높지 않겠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작기계 관련 기계 관련 종목들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신기계 지난주 수급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2,500원 이하가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1,75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웰바이오텍 이 종목은 이 CIS와 함께 2차전지 관련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일본과의 관계 악화, 일본의 규제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 또 이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라든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국의 배터리 정책 2차전지와 관련된 정책들도 한번 같이 볼 수 있겠고 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그 기술들이 전부 다 또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도 같이 연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웰바이오텍은 6,000원 이하가 매집 범위, 전고점 이하까지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조정 거치는 구간 5,000원 내외로 대응 분할로 해보시면 되겠죠. 조절가는 다만 지금 변동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4,000원까지, 4,000원 이하까지는 최소한 짧게 잡아도 잡아보셔야 되겠고요. 길게 잡으면은 3,000원대까지도 잡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CIS도 마찬가지로 상승 후 조정 거치는 변곡점이고요. 3,000원 이하가 매집 범위 손절가는 짧게 잡으면 2,200원 길게 잡으면 2,000원까지 잡고서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수혜를 기대받고 있는 모나미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모나미 이후에도 다른 종목들 더 있는데요. 어쨌든 모나미가 먼저 또 다음 움직임을 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조정 거치는 구간 N자 급등 준비를 하는 자리로 볼 수가 있겠고요. 5,000원 이하가 매집 구간 되겠죠. 손절가는 조금 길게 짧게 잡아도 이제 3,250원 길게 잡으면 2,5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흐름을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모나미가 움직이고 나면 또 추가적으로 뭐 다른 의류, 뭐 식품 여러가지 일본의 불매운동으로 인한 수혜주들도 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건데 그 부분도 다음 방송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 소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주도 업종이다. 해당 종목들 먼저 1차적으로 관심 가져보시고 추가적으로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공작기계, 기계라든가 또 이제 2차전지 등의 추가적인 그 관련 업종들 종목들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일부 언론에서 가장 왜곡 보도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증시나 종목 그 반도체 업종 상황 그렇게 뭐 되돌리기 복구 불가능한 그런 힘든 상황 아닙니다. 충분히 극복을 해나갈 수 있고요.
증시 역시 지금 약세 보이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지 그 하나 때문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 수출 규제 이슈와는 별개로 증시의 흐름은 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과정에서 증시가 약세를 보이더라도 이 일본 수출 규제 테마들은 당분간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건데, 그 중에서도 주도 업종과 종목들 선별적으로 잘 접근하셔서 좋은 결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남은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도 좋은 결과, 좋은 수익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